60대부터 몸이 무너지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단 하나의 차이, 혈압과 혈당. 지금 당신의 몸은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나? 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최근에 이유 없이 뒷목이 뻣뻣하게 굳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묵직하고 괜히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밥을 먹고 나면 유독 피곤하고 물이 자꾸 당기는 날이 많아졌나요?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깁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몇 주, 몇 달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어쩌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수치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시간 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60대 이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앞으로 매주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는 정보 없이 제때제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락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혈압 이야기. 여러분, 혹시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공포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고혈압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액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혈압입니다. 이 압력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오거나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신장이 나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내가 혈압이 있었구나를 깨닫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혈압이 완전히 증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지나쳐버릴 뿐이죠. 혈압이 높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초기 반응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두통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머리 쪽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이마 양쪽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기시는데 이게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이것도 혈압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빈혈이나 다른 이유로도 어지러울 수 있지만 혈압 이상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흥분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이 무언가 힘겹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뒷목이 뻣뻣한 느낌입니다. 목 근육이 뭉쳤나 하고 넘기기 쉽지만 혈압이 높을 때
이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4가지 신호 중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혈압계로 혈압을 한번 재보시거나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설마 내가라는 생각입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더욱 세심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고 정기적인 혈압 체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달락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고혈압 치료와 생활관리의 진실. 혈압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걱정 때문에 혈압약 처방을 받고도 먹지 않거나 약을 먹다가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혈압의 원인과 상태에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 여부와 용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먹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안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경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듯이 혈압 조절이 필요한 분에게 혈압약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약 외에 혈압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트륨, 즉 소금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관 속 혈액량을 늘리고 그 결과 혈압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전통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밥 같은 국물 요리, 젓갈, 장아찌, 간장 등등 맛있는 음식 대부분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음식을 완전히 바꾸는 건 힘드시더라도 딱 이것만 해보세요. 국물을 반만 드세요. 국물에는 염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더기는 다 드시더라도 국물을 절반만 마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게 혈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땀이 약간 날 정도의 빠른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혈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이 줄면 혈압이 약 1mmHg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510kg만 감량해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는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 관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이든 산책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는 한두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매일 쌓이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분명 다른 혈압 수치를 보게 될 겁니다. 3단락 당뇨, 조용히 다가오는 두 번째 위협 혈당 이야기.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혈압 다음으로 60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조금 높네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dl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로 이 시기에 관리하면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후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원래 좀 나른하기도 하지만 당뇨 초기에는 식사 후에 유독 심하게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잦은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물을 자꾸 마시고 싶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면 이것도 혈당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하고 이때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꾸 목이 마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이나 손발이 저린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온몸의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눈의 혈관이 손상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고 신장 혈관이 손상되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관건은 바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사달락은 혈당을 지키는 식탁의 비밀입니다. 먹는 방법을 바꾸면 혈당이 달라진다. 혈당 관리에서 식습관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이제 맛있는 건 다 못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완전히 끊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혈당지수, 즉 GIGLYCEMIC 인덱스입니다. 혈당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낮은 음식은 천천히 올립니다. 흰쌀밥은 혈당지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밥을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먹고 밥은 가장 나중에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또한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와 잡곡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흰쌀밥과 잡곡밥을 반반 섞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면 적응하기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식사 때마다 채소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물, 쌈채소, 무침 종류 등 우리 밥상에는 이미 훌륭한 채소 반찬들이 많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당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탕, 초콜릿, 케이크, 음료수, 과일 주스처럼 달콤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조금씩, 그리고 식후에 소량 드시는 방식으로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한 끼를 거르면 혈당이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 이것이 혈당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플 수 있지만 천천히 먹고 20분 정도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밥을 먹는 속도도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움직이는 그 30분이 쌓여서 혈당 수치를 바꿉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5단락 건강한 60대 이후를 위한 마지막 제언, 오늘부터 시작하는 습관혁명.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압과 혈당, 이 두 가지가 60대 이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딱 5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가정용 혈압계 하나를 준비하시고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 또는 최소한 1번은 필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혈압 수치를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에서 짠 음식을 하나씩 줄여가세요. 오늘 국물을 반만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셋째, 매일 걸으세요. 특별한 운동복도,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30분만 걸어도 혈압과 혈당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혈압과 혈당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혈당이나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내리막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잘 챙기면 충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닫지 마세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